최근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 지난 10년간 국내 대장암 진단 환자는 2.5배나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옛날에 술 많이 먹었죠. 4, 5일 정도 먹고 그렇지. 중미에 살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육류를 많이 먹게 돼요. 예. 거기 모두 새끼를 다 고기를 먹죠. 예. 대장암의 주된 원인으로 육류 섭취와 음주 등 서구화된 식습관을 꼽고 있는데, 하지만 99세까지 팔팔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장암을 극복해야 한다. 원인을 알면 예방법이 보인다. 끝없이 질주하는 대장암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경기도 광주의 한 마을. 이곳에서 지난 20여 년간 한국 농구를 주름잡았던 명조련사 최인성 감독을 만났다. 지난 2005년 갑작스럽게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힘든 투병 생활을 해야 했던 최 감독. 하지만 그는 한순간도 농구에서 눈을 떼지 않을 정도로 농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농구대잔치 7회 우승이라는 대업을 달성하고 아마농구계를 평정한 최인성 감독. 1997년 시작된 프로농구에서도 기아, SK 등의 팀을 맡아 2번이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농구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하지만 그도 대장암을 피하지 못했다. 선수하고 건강검진 받으면서 굉장히 좋다는 걸 알았는데 성인 검사를 안 하는 바람에 그걸 못 느끼고 넘어가다가 화장실에서 이상했어요. 근데 그걸 못 느낀 것이 한참 격렬한 그 승부를 가르는 경기를 치를 때는 치질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최 감독은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 하나를 터놓았다. 대장암 치료 과정에서 몇 개월 동안 인공항문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많았다고 한다. 사실은 그 농구계나 외부에서 제가 외골수적으로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느낌을 주는 것은 바로 직장에 걸려갖고 쉽게 약속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닫고 나 홀로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저를 아는 사람한테는 조금 미안해요. 같이 시간을 많이 못해서 화장실 관계 때문에. 옳지, 갖고 왔어, 신문. 아이고 잘했어. 홀로 대장암과의 싸움을 시작한 최 감독.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무엇보다 정서적인 치료였다. 먼저 몇십 년 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서울을 떠나 이곳으로 이사를 하고 예전부터 좋아했던 개도 이웃 눈치 안 보고 기르기 시작했다. 또한 매일 아침 집 뒤에 산을 오르며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되찾으려고 온 힘을 쏟았다. 그만 사는가 보다 하고 좌절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승부욕을 갖고 승부세에 살았는데 내가 이거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한번 제2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그러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병, 싸움을 하게 됐죠. 뒷산에서 내려오면 본격적으로 근력 운동을 시작한다. 그의 운동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하루도 거르지 않은 그의 열의와 집념으로 마침내 대장암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수술전 검사를 했을 때 이미 이제 초기는 넘어선 상태라서 저희가 복강경으로 직장암 절제술을 시행을 하였고 수술 후에 3기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6개월간 받으시고 지금 5년이 경과하고 지금 6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발이나 전이소견이 없어서 저희가 완치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말이면 최 감독은 서울에 있는 한 농구 코트를 찾는다. 이곳은 유소년 체육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아들의 일터. 최 감독은 주말이면 이곳에 나와 농구 꿈나무도 육성하고 아들 일도 돕기 위해 땀을 흘린다.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빠진 다음에 이발이 나가야 돼. 그지? 자, 그래서 해봐. 그렇지. 그렇지. 쭉 들어가. 옳지. 자, 드리블, 패스 등 기본기는 물론 골 넣는 방법까지. 그렇지. 오, 나이스.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지도로 그가 오는 날이면 아이들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아버님이 유소년 이제 농구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제가 아들이니까 도와주시는데 저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아이들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전 영광이죠. 예. 먹자. 잘 먹겠습니다. 대장암 진단을 받기 전까진 육식 위주였으나 수술 후 그는 채식 위주로 식습관을 바꿨다. 하지만 대외 활동이 많은 그는 닭가슴살 등 흰색의 육류를 야채와 함께 섭취하고 있다. 제가 대표적인 예로 건강한 사람도 정기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실제로 경험을 했으니까 정기검진 꼭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만약 놓쳤더라도 그 정기적으로 극복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의지력만 있으면은. 농구계 명조련사로 수많은 우승을 하며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최인성 감독. 그는 굳이 최고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 이를 위해 오늘도 꾸준히 자신을 단련하고 있다. 프로농구에 들어가더라도 꼭 감독 자리 이런 거 아니더라도 할 일은 많거든요. 어떤 일이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면은 그것이 이제 제2의 인생을 사는 보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육류 섭취와 비만 등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대장암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일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연도별 대장암 진료 환자 추이를 보면 10년 전에 비해 2.5배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장암이란 무엇인가? 소장 끝에서 항문까지 1.5m에 이르는 소화기관을 대장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생기는 암을 통칭해 대장암이라고 한다. 또한 직장에 발생하는 암을 직장암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대장암은 암이 점막 하층에 국한된 경우 1기, 장의 근육층에 뿌리를 내리면 2기, 림프절을 침범하면 3기, 그 이상 전이가 되면 4기로 판정한다. 20년 전부터 제 생활 습관이 바뀌어서 즉 고기를 많이 먹는다든가 육체적인 운동을 안 한다든가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하는 그런 요인들의 노출이 많아지고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던 유전적 소인하고 함께 결합이 돼서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67살의 이영복 씨, 2, 3년 전부터 변비가 있었다. 하지만 직장생활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못하고 정년퇴직을 하고서 받은 검진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 운동도 좋아하고 건강 체질인 그, 반평생 습관성으로 먹은 술과 고기가 대장암에 영향을 미친 것일까? 주량은 뭐 먹으면 이제 소주 솔직히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먹으면 한 병 반 먹으면 딱 좋고 조금 뭐 2차, 3차다 뭐 이러면 뭐 2병, 3병도 좋고. 삼겹살이나 이런 거는 몇 인분까지 드시는 거예요? 그거 젊었을 때는 뭐 2, 3인분은 이제 보통 먹다시피 했는데 이제 나이 들으니까 그렇게 못 먹겠대요. 얼굴이 나와야지. 다행히 건강검진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했지만 그의 대장암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갑자기 뭐 그냥 날벼락 맞았다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냥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그냥 그거 내시경 해보고 그냥 그렇게 돼가지고 그냥 나는
멍했었지 뭐. 근데 이 양반은 간단한 건지만 알고 생각해요. 자꾸 지금도 이제 수술하고 뭐 얼마나 아프고 할 텐데 저렇게 생각을 하나 하네요. 그리고 며칠 뒤 대장암을 떼어내기 위한 마지막 과정인 수술이 시작됐다. 그는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배안해 넣고 모니터를 보며 장을 절제하는 복강경 수술을 받았다. 이 경우 상처 부위가 작고 수술 후 회복이 빠르다. 대장암 진단을 받기 전 대장 내시경을 통해 6개의 크고 작은 용종이 발견됐다. 내시경으로 2번에 걸쳐 절제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한 결과 그 자리에 암이 자라고 있었다. 이번 수술에서는 남은 암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 이제 50여 년 동안 익숙했던 것과 완전히 이별해야 하는 영복 씨. 그나마 조기에 발견했기에 이후의 치료 과정이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됐다. 조기 대장암은 일단은 내시경 수술이나 또는 대장 절제술로 거의 90% 또는 10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 환자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단지 점막 하층까지 내려간 암이기 때문에 한 15% 정도에서 주변 임파절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아직 있어서 한 5일 정도 기다려서 최종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은 임파절 전이가 없으면 그대로 이분은 1기가 돼서 다른 치료는 필요 없고, 만일에 임파절 전이가 불행히도 발견이 되면은 3기로 이 환자는 병기가 상승이 돼서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장암 발병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세계암연구재단은 적색육과 육가공 식품 등 지나친 육류 섭취와 음주, 활동 부족이 대장암 발병률을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다. 보통 회식이나 모임이 있으면 의례 고깃집부터 찾는 한국인들. 이런 경우 육류 섭취와 음주는 자제력을 넘어선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육류 섭취는 세계암연구재단의 권장량을 10여 년 전부터 훨씬 넘어서고 있다. 육류를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담즙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 담즙 자체가 대장에서 그 발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 섭취를 좀 적게 하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그 외에 이제 비만, 요즘 비만 인구가 늘어나는데 비만 역시 대장암의 발병 요인에 직접 관계가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음주도 직접적인 그 대장암의 그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보고가 많고. 그렇다면 육류 섭취와 대장암은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며칠 전 대장암 수술을 받고 회복 운동을 하고 있는 강신창 씨. 10년 전부터 과테말라에 거주하고 있다. 강 씨의 사례는 육류 섭취가 대장암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5, 6, 7 먹지도 못하시고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별로 대장암이 없는 나라의 그 국민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주를 해서 그 사람들의 식생활과 똑같은 생활 문화를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오히려 서양 사람들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적 요인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아시아인들이 같은 유럽 사람들, 서구 사람들과 같은 환경에 놓여졌을 때 오히려 대장암에 더 취약한 유전적인 소인을 가졌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인 역학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릎 핀 상태로 이렇게 당기시고 무릎을 젊었을 때부터 육식을 좋아했던 그는 과테말라로 이주한 후로는 싼 고깃값 덕분에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이 먹었다. 그러다 보니 체중은 감당할 수 없이 늘었다. 좀 강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호자분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손 이렇게 넣고 잘 눌리는지 안 눌리는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중미에 살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육류를 많이 먹게 돼요. 예. 그래서 육류 섭취를 많이 했던 것 같죠. 예. 보통 육류 섭취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드셨길래? 거기 모두 새끼를 다 고기를 먹죠. 예. 술도 많이 마셨었고 젊었을 때는
먹는 자체를 좋아했어요. 식탐이 많아가지고 많이 먹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그는 다행히 암이 점막 하층에 국한되어 있었고 복강경으로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 이제 수술 후 자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채소보다는 육류를 주로 섭취했던 식습관과 먹기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았던 무절제한 생활을 바꿔야 한다. 이제 지금부터는 완전히 바꿔야죠, 100%. 예. 지금부터 고기는 이제 앞으로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이제 운동에도 이제 전력을 해야죠. 이제 뭐 암이 되는데 뭐 딴 뭐 비즈니스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제는 이제 운동하고 체중 조절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죠. 서울의 한 병원. 대장암은 보통 60세에 많이 발생한다. 올해 63살의 임치경 씨도 한 사례. 그는 작년 12월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최근 들어 소화가 안 되고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가야 했던 이유가 바로 대장암 때문이었다. 그전에 술을 좋아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막 욕심 있다거나 이런 건 없었고 내가 가끔 이렇게 줄곧 한 잔씩 먹었던 거고 근데 담배 같은 것도 피워도 이제 다른 사람 같은 거 심하게 피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끊어버리자 해가지고 담배 술 안 먹은 지 1년이 넘었어요. 시골에 살면서 건강 하나는 자신했던 그는 굳이 대장암의 이유를 꼽자면 가족력이 마음에 걸린다. 옛날 제 아버님이 암으로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거든. 그 다음에 저희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 역시도 그렇게 돌아가셨어. 대한대장학문학회에 따르면 대장암은 유전 가능성이 다른 암보다 높다. 전체 대장암 환자 가운데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이제 집안에 그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한 2-3배 배 이제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많고요. 또 유방암이나 그리고 자궁암 그리고 난소암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한 3배 정도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치경 씨는 대장암 발견 당시 암이 림프절을 침범한 3기로 추정됐다. 때문에 바로 수술에 들어가지 못하고 2달 동안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통해 암의 크기를 줄였다. 이제 남은 것은 수술적 방법으로 암을 완전히 절제하는 것. 암이 항문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항문을 보존할 수 있을지도 이번 수술의 관건이다. 예상은 했지만 환자분의 그 직장암 그 병변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아마도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았으면 종양을 깨끗하게 떼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을 텐데 그래도 방사선 치료 혹을 좀 줄여놓고 수술해서 다행히 종양 절제가 아주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또 하나 더 좋은 소식은 환자분 항문을 보존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어렵사리 항문을 보존하고 거기다 장을 연결을 했습니다. 올해 27살의 김성진 씨. 중학교 때부터 배가 자주 아파 늘 장염약을 복용했다는 그는 군대 가기 전 받은 내시경에서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분은 20세 때 저한테 처음 왔었습니다. 가족성 용종증이라는 병으로 왔고요. 대장과 직장에 걸쳐서 수천의 용종이 전부 생기고 그 용종에서 암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가족성, 유전성 대장암으로 알려져 있는 가족성 용종증의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는 20세 때 바로 저희가 수술을 했고요. 대장과 직장 다 드러내고 항문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소장으로 인공직장을 만들어서 항문에 연결하는 굉장히 어려운 수술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불편하신 데는 없으셨고요? 네, 똑같아요. 하지만 1차 수술 후
유전성 대장암 환자들에게 잘 나타나는 섬유성 혹이 발견돼 2차 수술을 통해 항문을 닫고 배 왼쪽에 장루, 즉 인공항문을 달았다. 인공항문은 항문의 괄약근과 같은 조절 기능이 없기 때문에 대변이 수시로 배출됨으로써 부착주머니를 착용한다. 때문에 인공항문 주변의 피부와 부착주머니 등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때 수술하러 들어갈 때 제가 물어보면 딱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저는 살 수 있냐고, 얼마나 살 수 있냐고. 수술하면은 정말 그 25살에 죽는 게 아니고 더 오래 살 수 있냐고. 그 생각이 먼저 들어가지고 전 장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 수 있냐 없냐만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고 나서 이제 장로를 한 걸 보니까 저보다는 이제 부모님이 좀 많이 힘드셨죠. 평생 주머니를 달고 다녀야 하는 장루 환자들. 수술 후 인공항문을 달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대장암 수술을 포기하는 사례까지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6개월 정도 적응하면 일상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다. 성진 씨와 같은 장루 환자는 전국적으로 4만여 명에 이른다. 지금에 와서는 뭐 어디 먼 거리를 간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화장실 때문에 이게 걸리는 거지, 화장실 빼고는 다 이제 괜찮죠. 그러니까 어디 갈 때 단지 이제 어디 가서 음식점에 들어간다 치면은 화장실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밥을 먹는다는 게 약간 다른 문제지,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대장암의 유전적 요인은 20살 청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 대장암은 어떤 암보다도 가족력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장암은 조기 발견이 생존율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대장학문학회는 매일 대변의 변화를 눈여겨보는 것과 대장 내시경을 50세부터,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40세부터 받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특히 변비나 설사 등 대변 습관의 변화가 생기면 대장 내시경은 필수적이다. 대개 1기에 발견이 되면은 뭐 큰 수술 안 하고도 용종만 절제를 한다든지 내시경으로서 절제를 해서도 한 5년 생존율이 한 95% 이상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2기나 3기가 하더라도 수술만 하면은 대개는 2기 경우에는 한 8, 90%까지 되고요. 3기는 6, 70%가 되고 대장암이 이제 간이나 폐에 전이된 4기를 하더라도 한 요즘에는 한 10 내지 20%의 5년 생존율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암에 비해서는 비교적 생존율도 좋고 또 치료하는 방법도 좋고 한 그러한 비교적 예후가 좀 좋다고 하는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팔팔하게 99세까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2의 뇌라고 불리는 대장의 관리가 중요하다. 먼저 하루 음식 섭취량 중 지방 비율을 30% 이하로 줄이고 식이섬유와 물의 섭취를 늘린다. 또한 인체 대부분의 독소가 모이는 대장, 특히 변이 대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때문에 하루 30분 이상 운동은 필수. 이러한 노력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대장암을 멈추게 할 수 있다.